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영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버튼도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이 로봇 섹터가 뽑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 이슈가 나옴에 따라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로봇 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연구 소장이 가능한 만큼 꼭 다운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테슬라의 힘으로 잭팟이 터져서 3월 달에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대박 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딱 14배 이상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주목받기 전에 지금부터 바닥에 있을 때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차전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를 같이 봐보죠. 오늘의 핵심은 중국을 뛰어넘을 핵심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최신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5.69%가 급락을 합니다. 이게 완전 자율주행 충돌 위험에 미국에서 36만 대에 가까운 물량이 리콜을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테슬라의 향후 방향성 말씀드릴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4월 방미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기가 팩토리에 대한 유치에 대한 내용들, 일론 머스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팩토리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2월 초죠. 지난 2월 초에 인리 대통령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유치에 자신 있다. 우리는 세금도 감면해 줄 거고 니켈 채굴도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듯이 말을 하면서 이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기가 팩토리가 지어질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CATL과 그리고 포드가 손을 잡고 미국 시장에 침투를 하죠. 미국의 뒤통수에 K 배터리가 잡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전쟁터가 될 텐데 그 미국 시장에서 K-배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테슬라 차 36만여 대가 리콜 소식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리콜 사유는 완전 자율주행, 이제 FSD죠,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결함이 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서 충돌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이 자율주행이 의도하지 않은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급발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차로에서 멈춰야 되는데 무시하고 뚫고 들어가는 등 이런 충돌의 위험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리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뭐 수요주나 없다, 판매량 증가했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5.69%에 대한 낙폭이 어느 정도는 뭐 차익 매물 수준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테슬라의 리콜 악재 같은 경우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전기차의 모멘텀들이 워낙 많은 만큼 이 정도의 악재로 테슬라가 살짝 휘청하더라도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휘청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3월 달에 IRA에 대한 수혜도 있고 이번에 중국에다가 모델 3 신형을 개발한다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4월 말쯤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에 머스크와 면담을 추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꺾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이제 기가팩토리 안 짓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관계자는 기가팩토리 한국 건설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즉,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다 지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게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한국이 뭐 대상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들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된 곳이 한국뿐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거를 무시하기에는 이 인도네시아, 이 인리 대통령이 내건 게 상당히 크긴 합니다. 인리 대통령,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테슬라에게 세금 감면도 해주고 니켈 채굴권도 주는 것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30년도까지 연 2천만 대의 생산 목표를 갖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있죠. 7개에서 8개의 기가팩토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추후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택이 안 되더라도 혹은 인도네시아가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기가팩토리 공장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즉 기가팩토리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이 기가팩토리에 의한 혹은 전기차 산업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기차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산업은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중국과 같이 전쟁터를 벌이는 전장으로 바뀝니다. 무주공산에서 전장으로 바뀌죠. 포드와 CATL이 합작 공장 설립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는 LFP 배터리 대 K 배터리에 대한 구도로 변경이 됩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가성비가 좋은 배터리, 즉 가격이 낮고 주행거리가 먼 배터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저렴하고 이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만 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판매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판매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꼭 LFP 배터리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IRA로 인해서 기업들이
원재료를 엄청나게 생산하려고 투자하고 있고요. 배터리 공장들이 북미에 투자되면서 생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요. 물류비도 상당히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이 배터리에 대한 생산 가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전기차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뭐 전기차 가격 2천만 원 혹은 2,500만 원 혹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가격보다는 특정 가격보다는 성능을 우선시하는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K배터리한테는 긍정적인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아니 이러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다 같이 뛰어들면 지금은 CATL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은 K배터리가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뛰어들 수 있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TL이나 BRD 정도밖에 없고 추가적인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미국 시장이에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미국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대다수가 이미 대다수의 배터리 공장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 포드랑 CATL의 합작 공장을 봐서 알겠지만 토지부터 건물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현금 여력이 많아야지 CATL과 BRD한테까지 기회가 갈 텐데 그게 사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꼼수는 봐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LFP 배터리도 우리를 만들어서 중국과 견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통해서 성능도 더 올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 원자재를 확보해가지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함량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40%에서 50% 정도면은 미드니켈, 70%에서 90%면 하이니켈, 90% 이상을 울트라 하이니켈로 구분을 하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부분에서 강자고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드니켈 분야에서 강자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91%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울트라 하이 니켈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삼성 SDI고요. 다른 기업들도 니켈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LFP 배터리를 선택하면 끝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미 프리미엄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물량도 잔뜩 쌓였고요. 특히나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을 늘리기보다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니켈 이 배터리를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죠. 포스코케미칼과 삼성 SDI의 40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10년짜리 계약인데 그만큼 하이니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년짜리 40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실제로 이 고마진으로 수익성 높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니켈 함량 91%까지 높인 P6 배터리를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트라 하이 니켈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러한 니켈의 배터리인데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점으로 뽑혔던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이 하이니켈 자체를 이제는 미국에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수출을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에 대해서 설계, 제조, 공정 기술에 대한 수출을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승인을 받았고요. 이 하이니켈 쪽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이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불수인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IRA 세부 시행안이 나온 이후에 재심사를 신청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3월 달 이후에 이게 사실 보안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공장 추진이 진행이 될 거고요. 미국 내에서 하이니켈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니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니켈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니켈 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니켈 너마저 K배터리 원가 압박의 비상이다. 즉 계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이런 원재료를 사오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 원재료를 가격을 올려버리면 영업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니켈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니켈에 대한 재고량이 작년 2월에 87,500톤 수준에서 이번 달 기준으로 48,672톤으로 1년 동안 45%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국내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하이니켈인 만큼 니켈의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꾸준한 가격 상승이 나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K배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니켈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야겠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발빠른 K배터리죠. 인도네시아가 이 전 세계에서 생산량도 1위고 매장량도 1인데 2020년도부터 니켈 원광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왜?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요. 즉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안에서 정제련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품으로 수출해라 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채굴하고 뭐 배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니켈에 대한 채굴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랜드 패키지 사업에 지분 투자를 희망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이 포스코가 참 눈치가 빠르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화요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CATL이 이 중국 기업들이 원자재를 꽉 잡기 위해서 니켈의 광산의 모두를 가지길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중국에서로만 사업이 집중됐을 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니켈 광선을 반으로 똑 잘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파트너로 선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뒤로 조금 물러나고 싶어 한다. LX 인터내셔널과 뭐 포스코가 혹은 화유가 이 광산에 대한 지분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생산량만큼 중요한 게 경쟁을 붙여서 밸런스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니켈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혹은 원재료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원재료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특히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은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룽바이커즈가 2030년 하이니켈 양극재 가격이 LFP보다 더 저렴해서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의 안정화 이후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양극재 시장 규모가 연간 80만 톤에서 10년 뒤에는 1000만 톤 수준으로 14배 급성장하는 만큼 이 급성장하는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있는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랑 중국의 전구체 기업인 거리메이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에 이번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니켈에 대한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이 많은 인도네시아, 호주를 중심으로 니켈 확보에 성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강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다른 기업들 대비 낮은 가격에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공략하면은 다가오는 3월 IRA 이후부터 시세가 나올 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셔야 되는 니켈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축인 LG 컨소시엄에 참여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광물, 제정련, 전구체, 양구체, 양극재, 셀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이 구축이 됐을 경우에 생산에서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무너져가는 쇠퇴기에 들어선 산업들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급성장하는 산업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기존 에너지 부분의 석탄 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니켈이나 이런 배터리 핵심 광물 사업으로 자원 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X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FTX입니다. FTX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필리핀 니켈 광산이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주목을 받습니다. 얘네가 왜 폐쇄를 하냐면 필리핀 정부가 이 니켈이 워낙 돈이 되다 보니까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힙니다. 10% 정도인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하니까 니켈 광산 업계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광산을 폐쇄하겠다는 초강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연간 100만 톤 수준인데 연간 100만 톤에 이은 연간 37만 톤 수준의 세계 2위 생산국이에요. 당연히 니켈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있고요. 이 FTX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암바토니 니켈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니켈이 주목받는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흐름과 거기에 따른 하이니켈에 대한 전망, 하이니켈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다운받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김용민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뭐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 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요.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화나 문자가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설치 후에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 목차 나옵니다.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영구 소장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 속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김용민의 급등시간들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평생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과금 될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목차들 전부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급등 추천주는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다음 날에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단기간에 수익을 낼 만한 종목군들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찍는지 그리고 매매 승률은 어떤지 나와 매매 성향은 같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리고 그 강한 이슈들에 대한 관련주들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8시 5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잠깐 장 시작 전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시장의 핵심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두 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뉴스를 정리해 놓는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나온 강한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왜 이 이슈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내가 뭘 찍어야 될지, 오늘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이슈를 봐야 되고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필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운영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